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 리트리버 프로젝트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RPQ 팀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4명의 팀원이 모두 풀스택으로 참가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팔방미인 정은 팀장님께서는 UI 디자인에서 어텐티케이션, 태스크 등을 담당해 주셨고, 저희 팀의 CD이자 리덕스, 폴비님께서는 스키마 디자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팀의 마스코트인 시영님께서는 스프린트와 D&D, 캘린더 등을 멋지게 구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송하정이고요. UI 디자인, 보드 D&D 등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트리버 서비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 영상과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성대리, 이것 좀 네. 선배님, 이거 A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고마워요. 성대리,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대리님, 야야, 성대리님, 기사에 가서 샘플 좀 받아와. 대리님. 혹시 인하우스 피드백 선배님, 저 이것 좀 봐주세요. 무슨 팀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야. 걱정 마세요, 주인님. 제가 있잖아요. 누구세요? 레트리브 네? 가입해 예? 가입하라고. 먼저 랜딩 페이지인데요. 리트리버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인 태스크, 차트, 보드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는 게스트 버튼을 달아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게스트로 참가하여 리트리버의 주요 서비스인 대시보드, 스프린트, 보드 등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어스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각각의 입력란은 밸리데이션 체크를 통해 유저가 올바른 값을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유저라면 같은 페이지 내에서 회원가입을 바로 할 수 있게 했으며 회원가입 역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꾸거나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인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멤버의 권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경우 초대 메일을 발송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대 메일을 발송하면 귀여운 리트리버가 초대받은 사람에게 초대 메일을 물어다 줍니다. 다음은 스프린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스프린트 단위로 구성되며 각각의 스프린트 단위로 태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스프린트와 태스크에 대한 CRUD가 가능한데요. 새로운 스프린트를 생성하거나 스프린트 안에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고, 각각의 태스크를 클릭하면 해당 태스크를 수정할 수 있는 사이드바가 나타나게 되며, 이 사이드바를 통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시작일, 마감일을 지정하거나 라벨을 지정하거나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나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린트의 이름을 수정하거나 스프린트를 삭제하는 일 역시 가능합니다. 스프린트끼리는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해 스프린트의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고, 스프린트 내의 태스크 역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트리버의 꽃 보드입니다. 보드 페이지에서는 태스크를 상태에 따라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칸반보드가 제공되는데요. 프로젝트 내에 시작한 스프린트가 없다면 보드 페이지는 비어있게 되며, 스프린트를 시작하면 비로소 해당 스프린트에 대한 칸반보드가 제공됩니다. 보드 페이지 역시 보드와 태스크에 대한 CRUD 기능이 모두 가능하며, 새로운 보드를 추가하거나 보드 안에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고 해당 태스크를 사이드바를 통해 바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보드 안의 태스크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보드 내 혹은 보드 간의 이동이 가능하여 태스크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보드 역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보드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스크가 들어있는 보드를 삭제하면 해당 보드의 태스크를 어디로 이동할지 선택할 수 있고, 보드가 삭제되면서 태스크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의 태스크들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인데요. 마이태스크에서는 해당 유저에게 할당된 태스크들을 모아서 볼 수 있으며, 모을 버튼으로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서도 태스크바를 통해서 태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하단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트가 제공되는데요. 도넛 차트와 바 차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내에 있는 인원들의 업무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는 아폴로, 그래프QL, 리액트 등을 사용하여 리트리버 서비스를 구현하였는데요. 기술 스택은 다음의 플로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까지 데이터가 전송, 처리, 구현되는 과정을 각기 사용된 기술 스택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드, 스프린트, 대시보드 등 같은 데이터를 여러 형식으로 표현하는 저희 서비스 특성상 유용성이 있는 GraphQL 기반 서버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프론트엔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유연하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론트엔드와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GraphQL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GraphQL을 위한 노드 기반 프레임워크인 아폴로 서버를 이용했는데요. 또 DB는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했으며 타입스크립트와 호환성이 좋은 타입ORM과 타입GraphQL을 이용했습니다. 지속성이 중요하지 않고 빠르게 액세스가 필요한 세션이나 이메일 인비테이션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는 레디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크게 컴포넌트와 UI 로직을 담당하는 뷰 레이어와 스테이트 관리 및 네트워크를 주관하는 모델링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컨테이너는 이 둘을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뷰는 순수하게 UI와 관련된 부분만을 담당합니다. 컴포넌트는 빠른 개발을 위해 차크라 UI를 활용했고 디자인은 이모션을 사용했습니다. 스토리북은 UI 요소들을 프로토타이핑하고 테스트하는 데 활용했고요. 핵심 컴포넌트인 보드와 스프린트 전반에 사용된 드래그 앤 드롭의 돔 메소드는 뷰티풀 D&D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수합되는 로직은 백엔드에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UI와 로직이 소통하는 공간인 인터랙티브 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폼 작성, 데이터 수정 등 마치 리덕스의 리듀서와 액션이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곧 인터랙티브 레이어입니다. 통합 엔드포인트인 GraphQL은 기존의 REST API와의 달리 자동으로 브라우저 캐시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리틀북 서비스의 코어 기능 중 하나인 보드에서는 이런 캐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보드에 있는 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면 이 보드에 대한 정보를 쿼리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 쿼리에는 보드뿐 아니라 태스크, 유저, 라벨 등 서로 다른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방식으로 쿼리를 보낼 수 있는 GraphQL이 유용했고 그렇게 받아온 GraphQL 쿼리 데이터를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통해 노멀라이즈된 메모리 캐시에 저장합니다. 또 보드의 경우 무엇보다 사용자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UI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저가 보드를 옮기거나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를 했을 때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다시 보드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동안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폴로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캐시를 수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폴로 캐시에 이미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정을 해서 이 내용을 미리 사용자에게 렌더링을 해주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때 대체를 할 수가 있어서 보다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배포는 AWS의 EC2, S3, 일라스틱 캐시, RDS를 이용하였고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 트래픽을 HTTPS로 라우팅하고 두 개의 다른 서브넷으로 트래픽을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서클 CI와 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빌드 및 배포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업하여 공동 작업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실수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전 관리는 Git을 통해 하였으며 허스키라는 기툭을 이용해 린트, 배포, Git, 타입 관련 규정 등을 감독했습니다. 네, 질문 내용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이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아폴로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즈된 캐시 데이터를 스토어에서 관리해주는 거면 리덕스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관리해준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에 있어서 리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과 리듀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폴로는 캐시 API를 통해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개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폴로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보일러 플레이트를 많이 작성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부분, 따라서 이제 코드 줄수가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확실히 효율이 있었고요. 물론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가령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아닌 다수의 화면을 업데이트 해줘야 할 때 이제 여러 복잡한 로직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그 모든 로직을 직접적으로 구현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코드 반복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refetch 쿼리라는 API 툴을 통해서 이제 이걸 해결하게 됩니다. 그 경우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자체는 되지만 문제는 이 refetch 쿼리 자체가 서버를 한 번 더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와 GraphQL을 어떻게 잘 연동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GraphQL을 쓸 때는 스키마 퍼스트 디자인을 채용한다고 저는 알게 되었는데요. 스키마 퍼스트 디자인이란 결국 쿼리의 로직과 쿼리의 정의를 나눠서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 이 경우에 다른 개발자들이 쿼리의 디자인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서로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고, 또한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쿼리가 어떻게 작동하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쿼리를 정의하는 것과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이 잘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TypeGraphQL이었습니다. TypeGraphQL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타입스크립트와 잘 호환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코드 퍼스트 혹은 리졸버 퍼스트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리졸버만 작성을 함으로써 이 쿼리에 대한 디자인 혹은 정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코드의 중복 또한 방지할 수가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장점으로 저희는 TypeGraphQL을 쓰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버전 관리를 위해서 Git은 이제 필수 스펙이 되었지만 종종 하게 되는 커밋이나 머지 실수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이 회의감이 들 정도로 비생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팀원들이 작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Git 훅과 하우스키는 Git의 특정 이벤트마다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지정해서 기록할 내용을 테스트할 수 있는 툴입니다. 저희 팀에서 사용했던 스크립트는 커밋할 내역의 ESLint 테스트와 프리티어를 이용한 자동 포매팅이 있었고요. 또 데브 브랜치나 업스트림 리모트에 직접 커밋 푸시를 금지하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설문해 본 결과 팀원당 3회 정도의 실수를 방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커밋 메시지를 일정 형식으로 포매팅해주는 기능도 다른 Git 협력 툴과 함께 사용할 때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경험을 통해 꼭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아니어도 작업 보조 장치 또한 팀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크게 힘들었던 점은 단연 레퍼런스의 부족이었는데요. 새롭게 각광받는 기술들이라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선택한 건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마지막 프로젝트인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보자는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프로젝트 첫 주에는 각자 사용할 기술 스택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그날 알게 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문서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혔던 문제들은 1차적으로는 공식 문서랑 소스 코드를 보면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나 레딧, 슬랙 커뮤니티에 직접 질문을 올리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혼자 삽질을 하는 것보다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활발한 논의를 해왔던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리트리버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팀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